저녁 식탁은 늘 권력의 가장 조용한 무대다. 은식기와 린넨 냅킨, 불필요한 소음이 제거된 공간에서 오가는 말 한마디. 시선의 각도, 잠깐의 침묵이 국가의 호흡과 맞물린다. 영국 왕실의 사적인 만찬은 특히 그렇다. 공개 일정의 장엄함과 달리 사적 만찬은 인물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기록돼 왔다. 그래서 그날 밤에 대해 전해진 파편적 보고들은 단순한 소문 이상의 의미를 띠었다. 다만 이 글은 사실의 단정이 아니라 보도 환경과 왕실 관행, 그리고 반응의 해석을 통해 사안을 읽어내는 분석이다. 확인되지 않은 의료적 사실을 단언하지 않으며 정보의 성격을 분명히 한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그날의 저녁은 공식 일정표에 없었다. 일정이 비어있다는 사실은 종종 평온을 뜻하지만 왕실의 세계에서는 오히려 경계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내부 관계자라는 익명의 출처가 언급한 갑작스러운 중단이라는 표현은 기자들의 촉각을 자극했다. 중단의 이유는 늘 여러 갈래로 분기된다. 피로, 긴급 보고, 혹은 건강상의 불편.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왕실은 서둘러 설명하지 않는다. 설명의 지연은 전통이며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언론의 추론이다. 그날 밤 이후 몇 시간 동안 런던의 뉴스룸과 유럽의 통신 데스크에서는 동일한 질문이 오갔다. 무엇이 달라졌는가? 왕실의 건강 이슈는 역사적으로 공적 사안이었다. 군주의 신체는 상징이자 제도였고 따라서 작은 변화도 국가적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현대의 왕실은 개인의 의료 정보 보호라는 기준 위에 서 있다. 이 두 가치의 충돌 지점에서 언론은 언어를 조심스럽게 고른다. 이상 징후, 불편함, 예방적 조치 같은 완곡어는 확정적 진술을 피하기 위한 장치다. 이 글이 다루는 것도 바로 그 언어의 선택과 반응의 해석이다. 사적 만찬이라는 설정은 중요한 맥락을 제공한다. 공식 연회에서는 의전관과 의료진, 경호체계가 분명히 보이지만 사적 만찬에서는 가까운 인물의 즉각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다. 이 지점에서 카밀라 왕비의 반응이 주목받았다. 반응이란 반드시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표정의 변화, 발언의 수위, 이후 일정 조정에 대한 태도까지 포함한다. 왕비는 오랜 세월 공적 시선의 무게를 견뎌온 인물이다. 그녀의 침착함은 훈련의 결과이자 위기 관리의 일부다. 따라서 관찰자들은 그녀의 과도하지 않음의 끔에 의미를 부여했다. 과도한 안도도, 과도한 긴장도 없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왕실의 위기 관리에는 늘 세 단계가 있다. 첫째, 상황 파악과 안정화. 둘째, 외부 메시지의 통제. 셋째, 일상의 복귀를 통한 신뢰 회복. 그날 밤 이후 발표된 짧은 문구들은 이 세 단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였다. 예정된 일정의 일부 조정이라는 표현은 안정화를 암시했고, 의사의 권고에 따른 휴식은 통제된 메시지였다. 그리고 며칠 뒤 이어진 제한적 공개 활동은 복귀의 신호였다. 이 과정에서 카밀라 왕비의 역할은 조정자였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균형을 택했다. 균형은 왕실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언론의 시선은 자연히 저녁 식탁으로 돌아갔다. 무엇이 오갔는지, 누가 먼저 신호를 감지했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러나 이런 질문은 대부분 답을 얻지 못한다. 대신 기자들은 왕실의 관행을 통해 추론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적 공간에서의 이상 징후는 즉시 공식 의료 프로토콜로 전환된다. 이때 가장 가까운 배우자는 의료진 호출과 일정 중단을 승인하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 카밀라 왕비가 보여준 신속함과 절제는 이 관행에 부합한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시간이었다. 소문이 퍼지는 속도와 공식 입장의 간격은 언제나 해석의 대상이 된다. 너무 빠른 발표는 불안을 증폭시키고 너무 늦은 발표는 공백을 키운다. 이번 경우 발표의 타이밍은 중간 지점에 놓였다. 이는 의도된 선택으로 보인다. 과도한 세부는 피하되 추측이 폭주하기 전 최소한의 사실만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 전략은
왕비의 커뮤니케이션 감각과 무관하지 않다. 그녀는 오랜 기간 언론과의 미묘한 줄타기를 경험해왔다. 국내외 언론의 헤드라인은 각자의 독자를 반영했다. 일부는 건강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고 다른 일부는 왕비의 반응을 중심에 놓았다. 후자의 접근은 흥미롭다. 인물의 반응을 통해 사건의 성격을 가늠하려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카밀라 왕비의 차분함은 공황을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했다. 동시에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는 신호로 읽혔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사실 확인 이전의 서사를 차단했다. 왕실 내부의 시선도 간과할 수 없다. 참모들은 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다. 군주의 안녕과 제도의 안정, 이 둘은 때로 긴장 관계에 놓인다. 사적 만찬에서 발생한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제도의 안정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판단은 결정적이다. 카밀라 왕비가 선택한 언어와 행동은 참모진에게도 방향을 제시했다. 급진적 변화가 아닌 점진적 조정, 이것이 이번 국면의 핵심 톤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사실이었는가 보다 무엇이 전달되었는가다. 현대의 왕실 보도는 사실의 확인과 더불어 전달의 책임을 요구한다. 확인되지 않은 이은 의료적 단정은 신뢰를 해친다. 따라서 이 글은 발생했다가 아니라 보고되었다, 해석되었다, 관찰되었다 라는 동사를 사용한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원칙이다. 왕실의 사적 영역과 공적 관심 사이에서 언론이 지켜야 할 선이다. 저녁 식탁으로 돌아가 보자. 조명이 낮아지고 대화의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 가장 작은 변화가 가장 크게 보인다. 손의 떨림, 말의 끊김, 호흡의 리듬, 이런 요소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포착된다. 그리고 그 포착은 곧 판단으로 이어진다. 카밀라 왕비의 판단은 보여주지 않음이었다. 감정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앞세우는 선택. 이 선택이 이후의 모든 메시지를 규정했다. 첫 장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사건의 결론이 아니라 구조다. 사적 공간에서의 보고, 배우자의 반응, 왕실의 메시지 관리, 언론의 해석. 이 네 가지가 맞물려 하나의 서사를 만든다. 그리고 그 서사는 언제나 불완전하다.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태도야말로 왕실 보도의 신뢰를 지탱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확장되어 국제적 시선과 정치적 맥락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필 것이다. 지금은 다만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작은 파문이 어떻게 절제된 언어로 감싸졌는지, 그리고 그 절제가 무엇을 말해주는지를 이해하는 데 집중하면 충분하다. 사건이 사적인 공간에서 시작되었을 때 그것은 곧바로 국경을 넘는 이야기로 확장된다. 영국 왕실은 더 이상 한 국가의 상징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속에서 왕실의 움직임은 국제 정치, 외교적 안정, 금융시장의 심리까지 미묘하게 흔든다. 그래서 두 번째 장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확대다. 작은 신호가 어떻게 세계의 레이더에 포착되고 각국의 시선 속에서 재해석되는가 하는 문제다. 그날 밤 이후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런던이 아니었다. 유럽 대륙의 주요 통신사들이 짧은 속보를 띄웠고 곧이어 북미의 뉴스 채널들이 상황 주시라는 표현을 반복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된 언어는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확인 중, 공식 발표 대기, 과도한 추측 자제. 이는 정보의 빈곤이 아니라 정보의 위험성을 인식한 결과다. 왕실의 건강 이슈는 언제나 외교적 파장을 동반해왔기 때문이다. 외교 관가의 반응은 조용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예의였다. 국가 원수의 건강 문제에 대해 타국이 먼저 언급하는 것은 외교적 결례로 간주된다. 대신 외교 문서의 어조가 달라진다. 유연성 확보, 일정 대안 검토 같은 문구가 내부 메모에 등장한다. 이는 최악을 가정하기보다는 변수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다. 이 준비의 전제에는 왕실의 메시지 관리가 일정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다. 국제 언론은 자연히 인물에 주목한다. 왕 자신보다도
곁에 있는 인물. 다시 카밀라 왕비다. 해외 매체들이 그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배우자의 반응은 시스템의 상태를 가늠하는 지표로 기능한다. 그녀가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 감정적 발언을 자제했다는 점, 일정 조정의 언어가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은 통제 가능성을 암시했다. 통제 가능성은 국제사회가 가장 선호하는 신호다. 정치적 맥락도 빠질 수 없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왕실과 정치의 분리를 강조해왔지만 상징의 영향력은 분리될 수 없다. 총리실과 주요 부처는 언론 질의에 동일한 답변을 반복했다. 왕실의 사안이며 정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 문장은 두 층위를 가진다. 하나는 왕실의 자율성 존중, 다른 하나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 보장이다. 두 메시지가 동시에 전달될 때 불확실성은 줄어든다. 금융시장의 반응은 미세했다. 큰 변동은 없었지만 관찰자들은 움직이지 않음에 주목했다. 시장은 공포보다 신호에 반응한다. 명확한 신호가 없을 때 시장은 대기한다. 이 대기는 왕실 커뮤니케이션의 성공을 의미하기도 한다. 불필요한 과장도, 불필요한 은폐도 없었기 때문이다. 카밀라 왕비의 태도는 여기서도 간접적인 역할을 했다. 과도한 감정 표현은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절제는 시간을 번다. 해외 왕실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과거 다른 군주국에서 발생했던 건강 이슈들은 종종 정보 과잉이나 정보 부족으로 혼란을 낳았다. 이번 사안이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관리되었다는 평가는 이런 비교 속에서 강화됐다.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혔다. 소셜미디어의 파장은 또 다른 차원이다. 공식 언론이 신중한 언어를 택하는 동안 비공식 플랫폼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그 확산 속도가 예상보다 느렸다는 것이다. 이는 공백이 짧았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공식 메시지가 적시에 제공되면 소문은 자라날 토양을 잃는다. 카밀라 왕비가 보여주지 않음의 전략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효했다. 두 번째 장의 핵심은 관계망이다. 사적 만찬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배우자를 거쳐 참모진을 통해 정부와 외교 관가로 다시 국제 언론과 시장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각 단계는 앞선 단계의 신호를 해석한다. 어느 하나가 흔들리면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이번 국면에서 연쇄 반응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초기 신호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짚어야 할 것은 기대 관리다. 국제사회는 왕실의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예측 가능성을 기대한다. 예측 가능성은 반복된 패턴에서 나온다. 카밀라 왕비의 반응은 과거의 위기관리 패턴과 일치했다. 이 일치는 신뢰를 낳는다. 그리고 신뢰는 소음을 잠재운다. 이 장에서 우리는 사건이 아니라 파장을 보았다. 파장은 언제나 진원보다 넓다. 그러나 넓다고 해서 깊어지는 것은 아니다.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초기의 판단과 언어다. 다음 장에서는 이 파장이 국내 여론과 왕실 내부의 감정 지형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 보다 미시적인 시선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세 번째 장에서 시선은 바깥에서 안으로 이동한다. 국제적 파장이 잦아들수록 국내 여론과 왕실 내부의 감정 지형이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온도다. 여론조사의 수치보다 신문사설의 어조와 방송 패널의 호흡 그리고 왕실 출입 기자들의 문장, 길이가 분위기를 말해준다. 영국 언론은 전통적으로 왕실 보도에서 절제를 미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절제의 방식은 매번 다르다. 이번 국면에서 눈에 띈 것은 서술의 속도였다. 문장들은 짧아졌고 단정은 줄었다. 가능성, 관측, 전례에 비추어 같은 표현이 빈번히 사용됐다. 이는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보의 관리다. 기자들은 독자에게 결론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맥락을 제공했다. 맥락이 충분할수록 독자는 불안을 덜 느낀다. 국내 여론의 초점은 자연히 인물 관계로 이동했다.
왕의 상태에 대한 추측보다 곁에 있는 이의 태도와 역할에 대한 평가가 늘어났다. 카밀라 왕비의 이름이 기사 본문에서 반복된 이유다. 흥미로운 점은 평소 비판적이던 매체들까지도 이번에는 절제를 키워드로 삼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호의의 표현이라기보다 기능의 인정에 가깝다. 위기 상황에서 무엇을 하지 않는가가 무엇을 하는가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된 것이다. 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톤도 변화했다. 자극적 패널 대신 왕실 관행과 헌정 질서를 설명하는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섰다. 질문은 단순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는가? 답변은 일관됐다. 그렇다. 이 일관성은 우연이 아니다. 왕실과 언론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합의가 있다. 불확실성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합의다. 이 합의는 검열이 아니라 책임의식에서 나온다. 왕실 내부의 감정 지형은 외부에서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일정의 미세한 조정과 발언의 선택을 통해 간접적으로 읽힌다. 참모진의 브리핑은 짧았고 질문의 폭은 제한됐다. 이는 방어가 아니라 집중의 신호다. 핵심 메시지를 유지하기 위해 주변 소음을 줄이는 전략이다. 이 전략의 중심에는 배우자의 판단이 있다. 카밀라 왕비는 전면에 나서지 않음으로써 내부의 동요를 외부로 전달하지 않았다. 국내 정치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발언은 최소화됐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언어 대신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문장이 선택됐다. 이는 왕실 사안이 정치의 도구로 소비되는 것을 경계한 결과다. 정치가 물러날 때 상징은 안정된다. 이 균형은 취약하지만 이번에는 유지됐다. 대중의 정서 또한 단일하지 않았다. 일부는 우려를, 일부는 냉정을 보였다. 그러나 공통점은 기다림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좋은 정보에 반응하기보다 공식 신호를 기다리는 태도. 이는 최근 몇 년간 반복된 위기 관리의 학습 효과다. 왕실이 보여준 일정한 패턴이 대중의 기대치를 형성했고 그 기대치는 행동을 규율했다. 언어의 선택은 여기서 다시 중요해진다. 사건이라는 단어 대신 국면이 사용되었고 이상 대신 불편이 선택됐다. 이런 선택들은 사실을 흐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도한 의미 부여를 피하기 위한 장치다. 카밀라 왕비의 반응 역시 같은 맥락에 놓인다. 감정의 과잉은 서사를 키우고 서사는 종종 사실을 압도한다. 그녀는 서사의 성장을 차단했다. 왕실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평가가 오갔다. 이번에는 교과서적이다. 이 표현은 칭찬이면서도 긴장의 표현이다. 교과서는 반복 가능할 때 의미가 있다. 한 번의 성공이 아니라 지속적인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카밀라 왕비의 태도는 과거의 사례들과 연결되며 일관성의 축을 강화했다. 세 번째 장의 결론은 단순하다. 국내 여론과 내부 감정은 상호작용한다. 외부가 차분하면 내부도 안정되고 내부가 안정되면 외부의 언어는 절제된다. 이 선순환의 고리에서 배우자의 역할은 과소평가되기 쉽다. 그러나 이번 국면은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다음 장에서는 이 안정의 이면, 즉 침묵이 만들어내는 긴장과 장기적 신뢰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네 번째 장은 침묵의 무게를 다룬다. 앞선 장들이 반응과 파장을 살폈다면 이제는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남긴 긴장을 들여다볼 차례다. 왕실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선택이다. 선택된 침묵은 메시지를 덜어내는 방식으로 신뢰를 관리한다. 그러나 침묵은 언제나 양면을 가진다. 안정의 장치이자 동시에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공간이다. 이번 국면에서 침묵은 세 층위로 작동했다. 첫째는 의료적 세부에 대한 침묵이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 정보가 독자적 생명을 얻지 않도록 구체를 비워두는 방식이 택해졌다. 둘째는 감정의 침묵이다. 위기 상황에서 감정의 언어는 공감을 낳기도 하지만 과잉 해석을 부르기도 한다. 셋째는 일정의 침묵이다. 모든 계획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조정의 여지를 확보한다. 이 세 층위는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방패를 이룬다. 침묵의 설계자는 누구인가?
형식적으로는 참모진이지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배우자의 판단이다. 카밀라 왕비의 선택은 덜 말하기였다. 이는 무성의가 아니라 숙련의 결과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유지되는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오랜 시간 체득해왔다. 침묵은 통제의 언어이며 통제는 공포를 누그러뜨린다. 그러나 침묵은 비용을 요구한다. 대중은 언제나 더 알고 싶어 한다. 정보의 절제는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불만을 키우기도 한다. 이 균형을 맞추는 핵심은 타이밍이다. 너무 오래 지속되는 침묵은 신뢰를 마모시키고 너무 짧은 침묵은 혼란을 증폭시킨다. 이번 국면에서 침묵은 간헐적 발화와 짝을 이루었다. 짧고 제한된 메시지가 침묵 사이사이에 배치되며 방향만을 제시했다. 이는 지도와 같다. 길의 모든 굴곡을 보여주지 않되 목적지의 위치는 분명히 한다. 장기적 신뢰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신뢰는 단발의 성과가 아니라 누적의 결과다. 침묵이 신뢰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반복 가능성이 필요하다. 과거와의 일치, 언어의 일관성, 행동의 예측 가능성. 카밀라 왕비의 태도는 이 세 조건을 충족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녀는 새로운 서사를 만들지 않았다. 이미 존재하는 서사를 유지했다. 유지야말로 위기관리의 고급 기술이다. 침묵의 또 다른 기능은 내부 보호다. 왕실 내부에는 감정이 있다. 불안, 피로, 책임감. 이 감정들이 외부로 유출될 때 관리의 난이도는 급격히 높아진다. 침묵은 내부의 감정을 외부의 언어로 번역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번역되지 않은 감정은 소문이 되지 않는다. 소문이 되지 않으면 대응도 단순해진다. 비판은 당연히 존재했다. 일부는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했고, 일부는 과도한 보호를 지적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비판들조차 톤을 낮췄다는 사실이다. 이는 침묵이 만든 온도 조절의 효과다. 격한 비판은 격한 반응을 낳지만 절제된 침묵은 절제된 비판을 유도한다. 공론의 수위가 낮아지면 관리의 여지는 넓어진다. 침묵과 신뢰의 관계는 역설적이다. 신뢰가 높을수록 침묵은 허용되고 침묵이 적절할수록 신뢰는 강화된다. 이번 국면에서 그 역설은 작동했다. 카밀라 왕비의 선택은 침묵을 도구로 삼되 고립을 피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도 연결을 유지했다. 참모진과의 조율, 제한된 공개 일정, 상징적 제스처들이 그 연결을 증명했다. 네 번째 장의 요지는 분명하다.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그것은 설계된 공간이며 신뢰를 시험하는 장이다. 이 장에서 왕실은 침묵을 남용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배우자의 판단은 침묵을 균형의 언어로 만들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균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재조정되는지, 그리고 회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탐색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장은 시간에 관한 이야기다. 위기 관리에서 시간은 배경이 아니라 주인공이다. 순간의 판단이 아니라 며칠과 몇 주에 걸친 조정이 결과를 만든다. 이 장에서 핵심 단어는 회복이다. 그러나 회복은 단순한 건강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그것은 리듬의 회복이며 신뢰의 재배치이고 일상의 재가동이다. 회복의 첫 단계는 속도의 선택이다. 너무 빠른 복귀는 불안을 남기고 너무 느린 복귀는 의문을 키운다. 왕실은 이 사이에 좁은 길을 택했다. 일정은 줄었지만 사라지지 않았고 공개는 제한됐지만 끊기지 않았다. 이는 회복을 보여주기보다 느끼게 하는 방식이다. 사람들은 연속성을 통해 안도한다. 카밀라 왕비의 역할은 이 연속성을 설계하는 데 있었다. 전면에 서지 않되 공백을 만들지 않는 선택이었다. 회복의 언어 또한 중요했다. 정상화라는 단어는 조심스럽게 다뤄졌다. 정상이라는 기준을 서두르면 그 기준에 미달할 때 불안이 커진다. 대신 점진적, 단계적 같은 표현이 선택됐다. 이 언어는 기대를 관리한다. 기대가 관리되면 실망은 줄어든다. 카밀라 왕비의 메시지는 늘 이 기대 관리의 문법을 따른다. 확언 대신 방향을 제시하고 날짜 대신 원칙을 말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여론은 변한다. 처음의 긴장은 완만해지고 관심은 다른 사안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자연스럽다. 중요한 것은 이탈이 아니라 잔존이다. 남는 인상은 무엇인가? 이번 국면에서 남은 인상은 안정의 지속이었다. 큰 제스처 없이도 반복되는 작은 신호들이 축적됐다. 제한된 일정의 재개, 상징적 행사에 참석, 그리고 변함없는 톤. 이 축적은 회복의 가장 확실한 증거다. 왕실 내부에서의 시간 관리도 주목할 만하다. 참모진은 지금과 다음을 분리한다. 당장의 대응과 중장기 계획을 섞지 않는다. 이 분리는 감정의 소모를 줄인다. 카밀라 왕비는 이 분리를 존중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녀는 당장의 안도감을 위해 미래의 유연성을 희생하지 않는다. 회복을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장기적 신뢰를 위한 투자다. 회복의 과정에는 상징이 필요하다. 그러나 상징은 과하면 독이 된다. 이번 국면에서 상징은 절제된 형태로 등장했다. 손짓보다 시선, 선언보다 동행. 카밀라 왕비가 택한 상징은 동반이었다. 혼자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함께 움직임으로써 안정의 이미지를 만들었다. 동반은 개인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얼굴을 분산시킨다. 분산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 원칙이다. 시간이 지나며 비판의 결도 바뀌었다. 초기의 정보 요구는 평가로 전환됐다. 잘했는가? 일관되었는가? 다음에도 통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회복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회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카밀라 왕비의 대응은 새로운 기준을 높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기준을 재확인했다. 재확인은 신뢰를 강화한다. 회복의 마지막 요소는 기억이다. 위기는 지나가지만 기억은 남는다. 어떤 기억이 남는가가 다음 위기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이번 기억의 핵심은 과하지 않음이었다. 과도한 드라마도, 과도한 은폐도 없었다. 이 기억은 다음에 같은 질문이 던져졌을 때 더 빠른 안도를 가능하게 한다. 기억은 선제적 대응이다. 5번째 장의 결론은 이렇다. 회복은 속도의 예술이며 언어의 기술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과의 협상이다. 카밀라 왕비의 판단은 시간을 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시간을 동맹으로 삼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회복의 경험이 왕실의 장기 전략과 이미지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조적인 시선으로 확장해 보겠다. 6번째 장에서는 구조를 본다. 회복이 개인의 리듬과 감정의 문제라면 구조는 제도의 기억과 전략의 문제다. 이번 국면은 단발의 위기 관리로 끝나지 않는다. 왕실은 언제나 사건을 자산으로 전환한다. 자산이란 과시가 아니라 정렬이다.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조정하며 무엇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여기서 내려진다. 먼저 이미지의 재정렬이다. 왕실의 이미지는 고정된 초상이 아니라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장면들의 합이다. 이번 국면에서 선택된 이미지는 절제된 연속성이었다. 강한 제스처를 피하고 반복 가능한 행동을 늘리는 방식. 이는 단기적 주목을 희생하는 대신 장기적 신뢰를 축적한다. 카밀라 왕비의 태도는 이 이미지 전략의 축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음으로써 제도를 전면에 세웠다. 개인의 빛을 낮출수록 제도의 그림자는 안정된다. 전략의 2번째 축은 역할 분담의 명확화다. 위기 국면에서 모호한 역할은 불필요한 중복과 충돌을 낳는다. 이번 대응에서 눈에 띈 것은 역할의 선명함이었다. 의료적 판단은 전문가에게, 일정 조정은 참모진에게, 상징적 안정은 배우자에게. 이 분업은 암묵적이지만 분명했다. 카밀라 왕비는 이 분업을 흔들지 않았다. 자신의 영역을 넘지 않음으로써 다른 영역의 권위를 지켰다. 3번째는 메시지 파이프라인의 정비다. 정보가 어디서 나오고 어떤 언어를 거쳐 어떤 속도로 전달되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다. 공식 발표의 문장은 짧았고 반복 가능했다. 이는 내부 교육의 결과이기도 하다. 동일한 문장을 여러 입에서 듣는 경험은 신뢰를 강화한다. 불일치는 소문을 낳고 소문은 관리 비용을 높인다. 이번 국면은 파이프라인이 정상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장기 전략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세대 간 인식이다. 젊은 세대는 투명성을 요구하고 기성세대는 안정성을 중시한다. 이 두 요구는 종종 충돌한다. 왕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투명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성의 속도를 조절했다. 카밀라 왕비의 절제는 이 균형을 가능하게 했다.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되 숨기고 있다는 인상을 남기지 않는 것. 이는 훈련된 감각이다. 또 하나의 구조적 변화는 상징의 분산이다. 특정 인물에게 집중된 상징은 위기 때 리스크로 전환된다. 이번 국면에서 왕실은 상징을 여러 장면으로 나눴다. 제한된 공개 활동, 동반 출현, 일상의 유지. 각각은 작지만 합쳐질 때 강력하다. 분산된 상징은 단일 실패의 가능성을 낮춘다. 카밀라 왕비의 동반 전략은 이 분산을 촉진했다. 비평의 수용 방식도 달라졌다. 왕실은 모든 비판에 답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비판을 남길지 선택한다. 남겨진 비판은 내부 개선의 재료가 된다. 이번에 남겨진 질문들은 주로 투명성의 기준과 발표의 타이밍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다음 위기에서 조정 가능한 요소들이다. 구조는 경험을 기억으로 바꾸고 기억을 규칙으로 바꾼다. 6번째 장에서 드러난 것은 이번 국면이 왕실의 장기 전략을 흔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전략의 일관성을 시험했고 통과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카밀라 왕비의 역할은 전략의 얼굴이 아니라 전략의 관성으로 작동했다. 눈에 띄지 않지만 방향을 유지하는 힘, 그것이 관성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이 모든 선택이 미래의 이야기들의 어떤 문장을 남길 것인가? 다음 장에서는 사건 이후 남겨진 서사의 형태, 기억의 편집 방식, 그리고 왕실이 스스로에게 남긴 교훈을 정리하며 마무리할 것이다. 7번째 장은 서사의 편집에 관한 이야기다. 사건이 지나간 뒤 남는 것은 사실의 목록이 아니라 기억의 배열이다. 왕실은 언제나 기억을 관리한다. 기억은 미래의 해석을 규정하고 해석은 다음 위기의 난이도를 결정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무엇이 삭제되고 무엇이 남겨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교훈으로 정리되는지를 본다. 먼저 남겨진 문장들이다. 공식 기록에 남은 문장들은 짧고 반복 가능했다. 과장도, 감정도 최소화된 언어. 이는 의도된 편집이다. 왕실의 기록은 감상을 줄이고 절차를 강조한다. 절차는 개인을 넘어 제도를 지탱한다. 이번 국면에서 남겨진 문장은 단계적 조정, 전문가의 권고, 일정의 연속성 같은 표현들이었다. 이 문장들은 사건을 특별한 예외로 만들지 않는다. 예외가 아니라 과정으로 남긴다. 반대로 삭제된 것들도 있다. 추측의 언어, 과도한 은유, 단정적 결론. 삭제는 은폐가 아니다. 서사의 균형을 위한 편집이다. 모든 정보가 기억에 남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선택된 기억만이 안정적인 기준을 만든다. 카밀라 왕비의 대응은 이 편집 철학과 일치했다. 그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했고 이야기의 편집자가 되었다. 편집자는 드러나지 않을수록 성공한다. 서사의 중심에는 결국 반응이 남았다. 무엇이 있었는가 보다 어떻게 대응했는가가 기억을 지배했다. 이는 왕실 보도의 오래된 법칙이다. 사건은 반복될 수 있지만 대응의 품질은 축적된다. 이번 대응의 품질은 절제, 일관성, 예측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이 세 가지는 기억 속에서 하나의 덩어리로 저장된다.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질문이 제기될 때 그 덩어리가 먼저 호출된다. 교훈의 정리는 내부에서 더 명확하다. 참모진에게 이번 국면은 점검표가 된다. 무엇이 잘 작동했는지, 어디에 여지가 있었는지. 발표의 타이밍, 메시지의 길이, 침묵의 간격. 이런 요소들은 다음 대응의 기준선으로 재설정된다. 카밀라 왕비의 역할에 대한 내부 평가는 단순하다. 균형을 유지했다. 균형은 기록하기 어려운 성과지만 가장 가치 있는 성과다. 대중의 기억 역시 정리된다. 시간이 지나면 세부는 흐려지고 인상만 남는다. 이번에 남은 인상은
드라마티자치아가 아니었다. 조용한 안정, 관리된 시간, 과하지 않은 상징. 이는 영상과 기사, 토론의 축적을 통해 강화됐다. 기억은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반복되는 서사를 통해 사회적 합의로 굳어진다. 그 합의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과장되지 않은 언어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왕실의 미래 서사에 미친 영향도 분명하다. 이번 국면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기존 규칙의 유효성을 확인했다. 확인은 혁신보다 덜 화려하지만 더 오래 간다. 카밀라 왕비의 선택은 변화의 욕망보다 지속의 가치를 우선했다. 이는 단기적 박수를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 신뢰를 얻는 선택이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인간적 차원이다. 제도의 언어 뒤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이 장에서는 그 인간성을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는다. 인간성은 절제 속에서도 전해질 수 있다. 과잉의 고백 없이도 동행과 연속성만으로 충분하다. 카밀라 왕비의 반응이 말해준 것은 바로 그것이다. 감정의 전신은 선택 사항이지만 책임의 수행은 필수라는 메시지. 이 7번째 장은 끝이 아니라 정리다. 사건은 지나갔고 서사는 편집되었으며 교훈은 저장됐다. 왕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일상은 이전과 동일하지 않다. 경험이 더해졌고 기준이 다듬어졌다. 조용한 저녁 식탁에서 시작된 파문은 절제된 언어와 시간의 관리 속에서 하나의 교과서적 사례로 남는다. 그리고 그 사례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게 균형을 지킨 배우자의 판단이 자리한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이다.